이번 영상은 우리말 다빈치 코드란 이 타이틀로 업로드 시켜놨던 제1편 영상에 이은 제2편 영상에 해당합니다. 앞편 영상에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편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실제 세상 언어판 속에서 작동 중에 있는 소리말 전환 규칙들, 제가 우리말 다빈치 코드, 이를 줄여서 언어 코드라고도 칭하고 있는 바로 이놈들이 도대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관련 사례들과 함께 하나씩 살펴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언어 코드들 중 이번 영상에서는 이응과 니응과 리을 자음전환 코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언어판 속에서 어떤 신비한 언어 코드가 작동 중에 있고 그것이 우리 옥편에 다 써져 있다, 이 말을 다 처음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권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올리는 영상을 살펴보시면서 제가 뱉은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그대로 실제 세상 언어판 속에서 어떤 신비한 소리말 전환 규칙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응과 니응과 리을 자음전환 코드는 이미 1편에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1편 영상의 장면을 다시 핵심 부분만 재편집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제 이 코드가 세상 언어판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그 해당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그 순서대로 이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암노르 코드입니다. 암노르 코드는 암노르라는 글자들의 첫 철자들 이응과 니응과 리을 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응과 니응과 리을 자음이 서로 언어 특성, 어휘 특성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옥편과 그 다음에 문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 옥편에는 이응과 니응과 리을 자음을 서로 바꿔서 사용하라고 제시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옥편 시작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써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이산을 마리산, 알령을 아리영, 아이영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약 100년 전 한일합방 이전까지 한일합방 그 언저리까지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왜냐? 세계 언어들도요 이응과 니응과 리을 자음을 서로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실전이 최고입니다. 실전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없습니다. 곧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금방 아는 걸 말 길게 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는 지구촌 언어들이 이응과 니응과 리을 자음을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 중인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룽이라는 글자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권 언어들이 사용 중에 있는 구농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두 개의 글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 하나는 니은, 하나는 리을,
딱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동자바, 여기에는 군웅 노고, 영어로는 마운틴 노고, 우리 글자로는 노고산, 노고산이 있습니다. 노고산은 우리 한반도에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편 말레이시아 파항에는 군웅 따한, 마운틴 따한, 지금 우리 글자로는 대한, 대한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역편에는 지금 우리는 대를 대라고만 읽지만 우리 역편은 따, 대, 태 이렇게 읽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명에는요, 따한, 태한, 대한 이런 지명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 파항 요 일대에는 가락이라는 지명도 있고 가락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욕편의 언덕구 이 글자를 찾아보면 언덕 이 말을 구릉이라고 하였다. 구릉 이 말은 매라고 하였다. 매는 산의 옛말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옛날 페르시아어, 현재 이란어입니다. 여기가 바로 봉우리, 산꼭대기, 또 산, 뭐 이런 글자들을 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세상 언어들은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것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 사례는 우리 글자 내까 이 글자와 발칸, 동유럽, 러시아 일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카 이것입니다. 이 두 글자의 차이도 하나는 니은, 하나는 리을 자음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무르강, 이 아무르강을 레카 아무르 이렇게 부르고 펴기도 합니다. 북극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라강입니다. 이 가라강을 레카가라라고 부른답니다. 참고로 지구촌 언어학자들이 밝혀놓은 사실에 따르면 고대 태초에 거의 태초급에 해당하는 그 옛날 고대인들, 그 당시의 언어로 물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강, 호수, 바다, 연못 등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강이든 호수든 바다든 이런 어휘들의 어원은 전부 물이다라는 사실 하나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그리고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래. 하나는 노래, 하나는 로레입니다. 니은과 리을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언어학자들이 밝혀낸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노래라는 말의 어원은 가르침, 교훈, 지식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띵가띵가 노래 부르는,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인들 중 상당수는 문자가 없이 살아온 족속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의 노래 가사 속에다가 자신들의 건국 스토리, 우주 창세의 이치, 그리고 자신들이 후세들한테 전해야 될 전문 지식들을 가사 속에다 담아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입, 이 글자와 영어를 포함한 세계인들이 사용 중인 립, 이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의 차이점은 하나는 이응, 하나는 리을의 차이만 존재할 뿐 그 뜻은 같습니다. 슈메르어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물이라는 말을 고대 슈메리인들은 우문 이렇게 발음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이 글자를 문 이렇게도 발음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어휘의 차이는 하나는 리을, 하나는 니은, 이 두 자음의 차이만 존재할 뿐 나머지는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서는 내시라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시, 이 말을 언제부터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 또한 슈메르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슈메르 시대 때부터 사용했던 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슈메르 언어학자들이 판독해낸 슈메르 시대 때의 소릿말은 레시, 리을 사운드의 소릿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넷이라는 존재들이 중국, 우리,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만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 실상은 이집트, 유럽, 터키, 인도 등등등 전 세계 모든 큰 왕조들은 다 넷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이라는 존재들 중에는 흑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사례들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사례들이고 바둑으로 따지면 기원에서 9급 정도 되는 레벨입니다. 제가 만들어 올린 영상은 언어와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레벨을 살짝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옥편에는 달현이라는 한자어가 있고 영어 사전에는 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뜻은 매달다, 무언가를 어디에다가 매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다를 우리는 다른 말로 달다, 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현, 이게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hen 또는 행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구촌 언어들 중에서 어여 모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 언어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어여 모음이 아예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그렇게 애용을 많이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그런 언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여 모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휘들을 다룰 때에는 이렇게 어여 모음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언어에서는 이 소릿말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세계 110개 상당 언어와 우리말을 서로 비교하면서 약 10년 상당 동안 계속 세계 언어를 들어본 그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여 모음은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진 언어에서 주로 100%가 아니라 주로 애모음으로 나타납니다. 애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헌 또는 현, 이렇게 헌이나 현처럼 어여 모음을 사용한 이런 어휘는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hen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답니다.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우리 옥편에 만약에 어떤 헌이나 현과 같은 글자가 써졌다.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 hen 이런 글자로 먼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들에서 hen 또는 행 이런 글자와 서로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서로 두 단어를 비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우리말과 세계 언어를 비교하면서 쌓아왔던 어떤 그 경험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아직 이 영역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언어학자도 이런 부분까지 다룬 언어학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옛날 우리 선대들께서 사용하셨던 술, 수리, 수리야,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솔, 그리고 지금 영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 이건 전부 해태양의 소릿말들입니다. 이것들 다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단오날을 옛날 우리 선대들은 수리날, 수린날 이런 식으로도 발음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계인들이 말하고 있는 선 페스티벌, 즉 태양축제를 의미합니다. 지구촌에서 살아온 모든 족속들은 양기가 가장 센 날, 즉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성한 날, 태양의 날을 정해서 그 축제를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오날, 이 말은 태양날, 이 글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린날, 이 말은 앞에 글자가 해태양이라는 말인 겁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 수리아, 이 말하고도 같습니다. 현재 인도의 태양신 이름이 수리아인데, 이 수리아는 우리 글자 술, 요게 받침 없는 패턴의 소릿말로 전환된, 즉 수 더하기 리을 패턴의 소릿말로 전환된 여러 소릿말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 태초부터 사용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태초의 소릿말들은 다 신들 이름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 세계 언어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고대 로마의 태양신 이름이 솔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계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들은 다 솔, 이 말을 해태양의 소릿말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은 고대 시리아에서 물 건너간 겁니다. 이탈리아 발칸 일대 초기 그리스 로마 세력들의 이동 당시 건너간 거예요. 이건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관련 언어학자 및 역사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들이 부르고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 이름은 아시리아, 이 말에서 유래한 것이고,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 이름은 주신 이름 아수르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것이 언어학자 및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뒤에 아수르, 이 제일 뒤에 붙어있는 수르가 우리 글자 술입니다. 앞에 붙어있는 아은 형용사예요. 앞에 붙은 아은 형용사, 그러니까 아은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제일 뒤에 단어 수르, 주신 이름 수르, 그게 태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깃발은 저렇게 해태양을 상징하는 깃발로 되어 있답니다.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프로토 인도 유로피언, 즉 초기 인도 유럽어를 사용했던 그 고대인들은 시온 니은 자음배열, 시온 리을 자음배열, 수리아, 수르, 솔, 세울 이런 건 다 시온 리을 자음배열 어이고, 센, 선 이런 건 다 시온 니은 자음배열 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온 니은이나 시온 리을 자음배열 어이로 된 소릿말들을 해태양, 해태양 이 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응과 니은과 리을 자음배열 코드를 여기에다가 대입시킬 경우 이 두 개의 자음배열 패턴의 어휘들은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